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단일 회사 망해봐야 실업계열 받는 실업자가 될 뿐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극악의 확률을 뚫고 성공하면 돈방석이 앞지만 대다수는 깡통차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냥 뭐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거지 사실 엄청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자영업자는 망하면 리스크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영업자 자체가 보통 대부분 배세진을 치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장사가 안 되면 남은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예. 근데 요즘에 장사가 잘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뭐 여유가 좋아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대출 정도 받아가지고 창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영업 하나에 남은 인생의 어떤 운명이 많이 결정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이 안 돼버리면 정말 좀 힘들어요. 이게 직장을 그만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영업 뛰어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함부로 자영업 뛰어드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자영업은 극악의 확률로 성공하면 돈방석이 앉는다. 아닙니다. 돈방석이 안 앉아요. 그냥 일반 월급쟁이보다 좀 많이 버는 거야. 많이 버는 거지 돈방석이 앉지는 않습니다. 예. 돈방석이 앉으려면 자영업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월급쟁이보다 좀 더 벌려고, 여기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좀 더 벌기 위해서 자영업 하는 거지 돈방석까지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요즘에 잘 돼가지고 뭐 빌딩 샀다거나 아니면 뭐 고층 아파트 대출을 샀다거나 그런 케이스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 없어요, 여러분. 막상 뭐 매출 잘 찍고 잘 된다 해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월급쟁이보다 좀 더 버는 거지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근데 안 되면 자영업 했다 뭐 실패하면 그러면 깡통 찹니다. 깡통 찬다는 게 뭐냐, 일단 투자한 거 못 건지고 보증금만 건지고 나머지 이제 남는 건 없고 투자금 다 날리고 거기다가 뭐 대출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일 그만두면 대출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자영업 그만두면 이제 요즘 일할 때도 사실 마땅히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단위 직장 관두고 작년에 동업으로 통닭집 열었다가 망했습니다. 진짜 주 7일 일하고 월급제의 수준으로 받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왜 동업을 하시나요, 동업? 혼자 하셔야지. 그리고 왜 통닭집을 했습니까? 아니, 종기 널리고 널린 게 통닭인데. 맞잖아요. 솔직히 난 통닭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만만해서 한 거야, 만만해서. 그냥 내가 좀 맘만 먹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내가 맘만 먹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특별한 어떤 요리의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 없는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슨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뛰어들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 이게. 아무튼 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휘자격이 낮고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거는 함부로 창업하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폐업한 경험자로 자영업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음식 기준을 볼 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몸이 힘들 정도면 성공인데 달에 얼마나 벌어갈지는 미지수. 오토 매장이 아닌 사장 본인 위주로 운영되는 매장은 쉬운 날 거의 없이 12시간 이상 매장에서 몸을 갈아야 하고 일반 회사 한 300만원 번다고 하면 600 이상 가져가야 사실상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장이 말씀대로 건보료, 국민연금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직원한테는 퇴직금 있지만 본인은 따로 적립하지 않는 이상 없음. 더욱 중요한 건 초기 투자금이 대출이라면 이자 비용 추가됨. 근무시간 대비로 가정하면 월급쟁이의 2배는 벌어야 비슷한 상황이고 2배를 넘어 그 이상 가치가 있음. 요약하면 1. 식당 분야의 자영업을 해서 월급쟁이 3명 이상 가정하여 볼 때 최소 2배 이상 벌어야 셈셈이다. 2. 자영업은 내 돈 주고 내 직업을 사령꾼임. 망하면 투자한 모든 자산은 사라지면서 빚더미. 3.
회사원은 회사 생활 자체에는 큰 리스크는 없다. 비트코인으로 망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는 롱런하기가 매우 힘들다. 4. 자영업자의 아주 희박한 돈방석은 프랜차이즈와 성공시킨 사업가가 된 후 엑시트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 적어줬습니다. 이분도 폐업을 했구나. 오래전에. 장사가 잘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제 가게에 손님 미어 터져가지고 항상 피곤한 거야, 피곤한 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근데 기분 좋죠. 왜냐? 뭐 내가 피곤하고 그래도 돈이 잘 벌리니까. 원래 장사가 그렇잖아요. 내가 좀 바쁘고 막 정신 없어도 시간 잘 가고 이제 손님 많이 와가지고 회전 잘 되면 다 돈이니까. 피곤해도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지금 당장 손님 많이 오고 잘 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매출이 계속 유지될지는 봐야 돼, 이게. 예. 왜냐하면 잠깐 잘 되는 곳은 있지만 5년, 10년 쭉 잘 되는 곳은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약간 반짝 잘 되고 반짝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고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특성상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 그럼 비슷한 가게가 또 들어옵니다. 무조건 또 들어와요. 한국 사람이 혼자 잘 먹고 잘 되는 거 절대 눈두가 안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점이 잘 되면 그 비슷한 똑같은 업종을 하는 가게가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하나만 생기면 다행인데 옆에 하나 또 생기고 반대편 하나 또 생기고 앞에 하나 또 생기고 그래서 1년 2년 안에 한 4-5개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손님이 이렇게 짜갈라져요. 예, 짜갈라집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하죠. 그 자영업자분들이 요즘에는 단골 없다. 충성고기가 없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가게에서 5년 동안 먹었다 하더라도 다른 가게에서 우리가 파는 메뉴보다 한 1,000원 싸게 하면 글로 갑니다. 글로 가요. 우리 집에서 치킨은 19,000원 파는데 다른 데서 17,000원 파네? 글로 갑니다. 그러면 글로 가요. 진짜로. 사람들이 가게 500원 1,000원에 따라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 가게를 막 많이 찾고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저기 가니까 더 싸게 파네. 저기 양 더 많네. 그럼 바로 저쪽으로 가버려요. 두문다시 않아.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선 사람들이 이런 음식 가게에 대한 어떤 좀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훨씬 싼데, 훨씬 양 많은데, 훨씬 서비스 잘 주는데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면 뭐 오래 한 가게도 이제 싸게 하겠지만 이제 보통 창업하는 가게들이 보통 이벤트성으로 서비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글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뭐 다른 가게가 치고 들어와서 뭐 싼 가격으로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지금 손님 그만큼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이 손님이 안 빠져나간다 보장이 없어요.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뭐 1, 2년 잘 되다가 다른 경쟁자가 생기면서 손님 뺏기고 하면서 매출이 좀 떨어지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토 매장이 아닌 사장 본인 위주로 운영되는 매장은 쉬는 날 거의 없이 12시간 이상 매장에서 뭐를 갈아야 하고. 그렇죠, 여러분. 12시간이긴 하지만 가게 이제 뭐 영업시간이 보통 한 10시간, 11시간이면 이제 가게 재료 준비, 그리고 청소, 뭐 마감, 자리 세팅, 뭐 이런 것까지 하면 14시간 잡아야겠죠. 하루에 14시간. 거기다가 이 자영업이라는 게 이게 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보통 사장이 직접 요리를 합니다. 재료 손질에 요리까지. 그래서 순전히 몸으로 다 하죠. 물론 요즘에 기계가 나와가지고 기계로 뭐 썰거나 이제 볶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라면 이제 사장이 직접 칼질하고 사장이 직접 버무리고 사장이 직접 튀기고 사장이 직접 볶고 다 합니다.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관절이 안 좋아지죠. 관절이. 보통 요리를 이제 주업을 하는 그런 사장님들 보면 손목이 안 좋아요. 손목. 그래서 손목에 아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픈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어. 왜냐? 병원을 가면 이제 영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거 참고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일반 회사원 300 번다고 하면 600 이상 가져가야 사실상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영업자는
직장인은 다른 게 뭐냐 하면 직장인은 투자금이 안 들어가죠. 우리가 직장을 들어갈 때 투자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자영업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죠.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일반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반반 부담이죠. 회사하고. 근데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건보료, 연금 이거 100%입니다. 100%. 거기다가 매년 5월달 뭐가 있습니까?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순이익으로 이걸 있잖아요. 이제 세금을 가산하는 게 아니라 매출로 가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그 종소세 내는 게 많아집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매출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낮아가지고 막상 손해 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 긍정리 아까 치킨집 했다고 했는데 치킨집 같은 경우에 요즘 치킨 한 마리 팔아서 얼마 남죠? 한 3,000원 남다 하던데? 3,000원도 안 나는 것도 있대요. 한 2,500원? 600원. 치킨이 좀 비싸게 팔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치킨 이것저것 다 떼면 거의 뭐 3,000원도 안 남아, 이게. 3,000원도. 2만원 넘는 치킨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매출은 많이 잡히는데 막상 이제 이것저것 다 떼고 손에 쥐는 거는 얼마 없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인은 그래도 직장 오래 다니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은 오래 일하고 폐업을 해도 퇴직금 한 푼도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자영업은 경기가 안 좋으면 만약에 그 경기가 안 좋고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 그동안 벌어놨던 거 까먹습니다. 이게 직장인은 까먹는 경우가 없죠. 직장인은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 계속 고정금이 나옵니다. 근데 자영업은 장사가 안 되면 이게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까먹어. 그럼 벌어놨던 거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빨리 접어야 되는데 대부분 버티고 하다가 더 적자를 좀 누적시켜 이게. 그래서 그동안 벌어놨던 거 막 서서히 까먹고 못 버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요즘 사회에서 자영업으로 뭔가 일반 사람이 뭐 잘 된다. 그리고 직장인 월급보다 2배 이상 번다. 뭐 잠깐은 그렇게 벌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다 상당수의 자영업은 직장인만큼 벌어본 적도 없이 그냥 망합니다. 돈만 날려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지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